충격입니다. 여전히 2025년에도 이곳의 매서운 추위는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온도계가 이미 영하 32도를 찍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 그리고 저는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카티아입니다. 러시아의 2월 철까지 얼어붙을 만큼의 충격적인 추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 드미트리, 11살 딸 소피아, 8살 아들 알렉세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우리는 함께 버티고 있어요. 추위와의 사투,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보라의 창문은 얼어붙고 아이들은 집 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떨고 있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요. 힘없는 소피아의 목소리가 추위보다 더 가슴을 짓누릅니다. 중앙 난방이 있긴 하지만 자주 고장나서 믿을 수 없어요. 난방비는 우리 가게를 압박하는 또 다른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모두가 이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노인 베라 할머니는 자주 감기에 걸리시고 건너편 이반 아저씨는 얼어붙은 배관 때문에 창밖만 바라보세요. 손님들이 추위 때문에 발길을 끊었기 때문이에요. 밤이 되어도 기온은 영하 25도 아래로만 내려갈 뿐입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은 지쳐가고 작은 알렉세이는 추위 때문에 자주 웁니다. 소피아는 감기에 걸려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트럭을 모는 남편 드미트리가 오후 3시쯤 전화를 걸어왔어요. 카티야, 트럭 히터가 고장나서 정신이 몽롱해. 그날 트럭 안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드미트리는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이 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서민 가정에게는 생존의 문제예요. 온수 탱크를 확인해 보려 하지만 그마저도 난방비가 걱정되어 자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내일을 버티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있어요. 그날 밤 9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안 난방이 꺼졌어요. 중앙 난방 시스템 고장이었습니다. 히터가 멈추고 온수가 멈추고 온기마저 사라져갔어요. 시베리아의 겨울밤, 기온이 여전히 영하 28도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알렉세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둠과 추위가 동시에 몰려오자 아이는 무서워했어요. 소피아도 잠에서 깨어 엄마, 왜 이렇게 추워요? 라며 보챘습니다. 드미트리와 저는 담요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집안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난방은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 온도는 영하 5도까지 떨어졌어요. 벽과 천장에서 차가운 냉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냉동고 안에 갇힌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온몸을 떨며 숨을 내뿜을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알렉세이의 손은 차갑게 얼어갔고 소피아는 춥다며 계속 떨어대고 했어요. 저희는 모든 담요와 옷을 겹쳐 입히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2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알렉세이가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더니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뻔했습니다. 드미트리가 급히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지만 방 역시 살인적인 추위였어요. 이웃들도 모두 집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베라 할머니는 숨을 쉬기 힘들어하셨고 이반 아저씨의 아내는 얼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방 고장이 아니었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버티는 밤이었습니다. 파이프는 얼어터지기 시작했고 온수도 완전히 멈췄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난방이 돌아왔지만 그 9시간은 저희 가족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끔찍한 난방 중단 사건이 있고 사흘 후 하늘에서 기적이 내려왔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날 오후 마치 운명처럼 이웃 엘레나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요. 카티야, 카티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정부에서. 아니, 삼성에서 왔어. 정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왔다고 해. 엘레나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선 커뮤니티 센터.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그때 무대 위로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어요. 뒤편에 거대한 삼성 로고가 후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즈드라스트부이테, 저는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의 알렉산드르입니다. 그의 첫 마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센터 안이 숨을 죽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고통, 저희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끊겨 잠 못 이루는 밤들, 아이들이 동상에 걸릴까 두려운 모습, 파이프가 얼어터지는 절망감까지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저희 집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알렉산드르 씨가 첫 번째 제품을 가리켰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 스마트 히터는 난방이 끊어져도 8시간 동안 여러분의 집을 따뜻하게 지켜드립니다. 8시간이요? 그 어떤 시스템 고장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어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를 아는 아버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히트펌프는 따뜻함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70% 절약해드립니다. 첨단 인공지능 기술로 난방비 걱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정말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알렉산드르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여러분을 위해, 오직 시베리아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에서 러시아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넘나들며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 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온 누군가가 저희 같은 평범한 가정을 위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2주일 후 기적이 우리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트럭 소리와 함께 설치 기사들이 나타났을 때 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 스마트 히터가 우리 집에 온다니.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큰 눈으로 바라보았고 드미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기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중앙난방이 끊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히터는 8시간 동안 여러분을 지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그 약속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또다시 난방이 중단되었어요. 그날 밤 8시 갑자기 모든 난방이 꺼졌습니다. 순간 온 가족이 긴장했어요. 지난번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삼성 히터로 달려갔습니다. 스위치를 켜보니 곧바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온수가 따뜻하고 방 안도 포근했고 어제 빨아놓은 옷들도 말라 있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중앙난방이 없는데도 집이 따뜻했어요. 드미트리가 소리쳤습니다. 카티야, 정말 되는구나. 이게 정말 되는구나. 소피아와 알렉세이는 히터 앞에서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따뜻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축제 같은 일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히터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다른 집에서는 이미 파이프가 얼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집만은 달랐습니다. 새벽 1시쯤 베라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카티아야, 미안한데 잠깐 따뜻하게 좀 있을 수 있을까? 할머니의 집은 이미 얼음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할머니.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따뜻한 우리 집에 모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중앙난방이 돌아왔을 때 정확히 7시간이 흘렀었어요. 히터는 약속했던 8시간까지 1시간이나 더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드미트리가 히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치 히터에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고마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요. 멀리 한국에서 우리를 생각해준 그 마음에, 그 기술에, 그 사랑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중앙난방 고장이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월 후 두 번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와도 여전히 추운 시베리아에서 난방비는 우리 가게의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특히 올해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온 동네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알렉세이가 추위 때문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온 집안이 차가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하루 종일 틀 수 없고 기존 히터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삼성 AI 히트펌프가 도착했습니다. 설치 기사님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난방비 걱정은 끝입니다. 이 히트펌프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거든요. 인공지능으로 에너지를 70% 절약하는 기술이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히터가 어떻게 에너지를 그렇게 절약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2만 루블이 넘게 나와야 할 난방비가 6천 루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70%가 정말로 절약된 거예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전기요금은 계속 저렴했습니다. 소피아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 집이 더 따뜻한데 전기요금은 왜 더 적게 나와요? 알렉세이도 추위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달부터 우리 가족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다음 달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웃집들은 여전히 높은 난방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지만 우리 집만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로 AI 기술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어요. 엘레나 언니, 이반 아저씨, 베라 할머니까지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따뜻한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적게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추위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졌고 아이들은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어요. 난방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드미트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걸 만들어내는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구원 같았거든요. 그리고 기적은 우리 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베라 할머니가 울면서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카티아야, 도와줘. 우리 손자가 폐렴에 걸렸어. 병원에서 집에 따뜻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어요. 할머니,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우리 히터가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할머니와 어린 손자는 그날 밤 우리와 함께 잠들었고 정말로 감기 한 번 없는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집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곧 우리 집은 마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반 아저씨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퇴원 후 따뜻한 환경이 필요했어요. 매일 저녁이면 아저씨 가족이 우리 집으로 와서 따뜻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엘레나 언니네 집은 중앙난방이 자주 고장났는데 파이프가 얼어터져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우유, 할아버지의 약을 보관할 따뜻한 공간까지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우리 집 거실이 작은 커뮤니티 센터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모여 숙제를 하고 어머니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아버지들은 삼성 기술에 대해 신기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청년 미하일이 우리 집으로 와서 말했어요. 카티야 누나, 저희도 이런 제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삼성에서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이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알렉산드르 씨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성에서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동네가 삼성의 확대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베라 할머니, 이반 아저씨, 엘레나 언니, 그리고 더 많은 이웃들이 같은 기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드미트리가 제게 말했어요. 카티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만 좋은 걸 누리려 하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려는 마음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온 이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껴야 해요. 그렇게 우리 동네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따뜻함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 같으면 추위 때문에 집 안에만 있을 시간인데 이웃들이 모두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눈싸움을 하고 어머니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들은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베라 할머니네 집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폐렴에 걸렸던 손자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 자신도 건강해지셨어요. 스마트 히터 덕분에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자 할머니의 관절염도 개선되고 혈압도 안정되었거든요. 할머니가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카티아야,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 생명을 얻었어.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며. 밤잠을 제대로 자니까 몸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 이반 아저씨의 가게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너지 절약 히터 덕분에 따뜻한 음료와 뜨거운 수프를 팔 수 있게 되었어요. 손님들이 몰려와서 매출이 4배나 늘었습니다. 아저씨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아내와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엘레나 언니네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난방비 걱정이 없어지자 언니가 집에서 작은 제빵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따뜻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빵을 구울 수 있게 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을 팔기 시작했어요. 주문이 쏟아져 들어와서 이웃 3명을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서 일어났어요. 추위 걱정 없이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자 아이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수학에서 반에서 첫 번째가 되었고 다른 아이들도 집중력이 좋아져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환했어요. 한 아버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삼성 덕분에, 그리고 카티아 덕분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고 어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박수가 7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시간은 처음이에요. 중앙난방이 두렵지 않고 동파가 무섭지 않고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다니.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동네의 변화가 정부에까지 알려져서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드미트리가 제게 말했어요. 카티야, 우리가 시작한 작은 나눔이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우리 동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기적이란 이런 것이구나.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온 마을을 바꾸고 한 회사의 진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동네는 이제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소피아와 알렉세이가 친구들과 함께 밝게 웃으며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추위 때문에 집안에서 웅크리고 있을 시간인데 이제 아이들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밤에 추위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게 되어서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성적도 날로 향상되고 있어요. 드미트리는 이제 더 이상 트럭 히터 고장을 견디지 못해 일찍 들어오는 일이 없어요.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히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거든요. 어제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회사에서 모범 직원으로 선정되어 보너스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히터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중앙난방이 끊어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따뜻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더 이상 파이프 동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동네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베라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이반 아저씨의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어요. 엘레나 언니의 제빵 사업은 이웃 도시까지 유명해져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어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처음 알렉산드르 씨를 만났던 그 순간 말이에요. 정말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던 그때를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의 운명을 바꿀 줄은요. 어제 소피아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삼성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주 먼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단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우리를 생각해서 이런 좋은 것들을 만들어준 거야. 소피아가 말했어요. 나중에 커서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로 그래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카티아라는 평범한 러시아 여성과 그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혹독한 추위와 높은 난방비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이런 희망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기술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요. 드미트리가 자주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정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가족은 따뜻한 집에서 동파 걱정 없이 난방비 부담 없이 평화롭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삼성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지구 반대편 작은 가정에 이렇게 큰 행복을 선물해 주었어요. 스파시바.